앞으로 3분기, 4분기 또 하나 긍정적인 점은 수출이 계속 좋아요. 예. 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수입이 좀 수입 물가가 유가 때문에 높아서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보시면은 최근 10년 내 최고치입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변곡점에서는 우리나라가 특히 시클리컬하기 때문에 자,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최풀미 오늘 2022년 8월 2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네. 최 상무님 요즘 이학영 교수가 3프로 TV에서 예. 우리 최일호 상무님 언급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습니까? 모르셨죠? 예, 저는 안 봐가지고 네. 사실은 유튜브를 잘 안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제 지난주에 그동안에 계속 6월 16일 날 미국 시장이 이제 저점을 기록한 이후로 예. 꽤 가파르게 이제 많이 올라왔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가 거의 50% 올라왔었고 그죠? 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20%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지금 지난주 조정을 소폭 보였습니다. 주간 단위로 한 얼마 빠졌습니까? 주간 단위로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네. 그 S&P 500 기준으로 1.2% 빠졌어요. 그것밖에 안 빠졌어요? 예, 그것밖에 안 빠지고 사실 금요일 날 빠진 게 다입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금요일 날 조금 나스닥을 중심으로 낙폭이 좀 컸었는데 네. 금요일 날 사람들이 좀 잘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사실이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죠. 예,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그 지수하고 주식하고 연계된 옵션 물량의 규모 자체가 네. 2.1트릴리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2.1트릴리언 달러가 규모상으로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미국 시장 전체 시총이 지금 44트릴리언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2.1트릴리언이면 그렇게 작은 물량은 아니에요. 네. 참고로 지난 6월 16일, 17일 옵션 만기 때 전체 옵션 물량 자체가 연계된 옵션 물량 자체가 3.4트릴리언 정도였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가장 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도 변동성을 야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잭슨홀 미팅이니 뭐 연준 인사들 발언이니 뭐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네. 아무래도 뭐 그런 거 플러스 수급 또는 심리적 요인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봐도 뭐 그런 뭐 잭슨홀 미팅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옵션 만기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으네요. 예. 네. 지난주 그러면 한번 쭉 흐름 한번 짚어주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S&P 500이 1.2% 하락을 했고요. 12개월 포워드 EPS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비추세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한 주 좀 빠졌다가 한 주 반등하고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는 0.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상으로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이 한 2에서 한 4% 정도 조정을 받는 가운데 애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애플이 한 0.3% 정도로 하락을 하면서 그냥 선방을 했고요. 테슬라가 또 1.1%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앞에 전무님 말씀하셨듯이 저점 대비 한 50%가량 오른 거 치고는 조정폭이 상당히 작았고요. 예, 테슬라가 분할되는 게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입니다. 예. 지난번 우리 채플미 할 때 또 체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난 재작년 8월 달에 신문 봅시다였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 테슬라의 단기 고점이 분할하는 날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분할하기 전까지 발표하고 나서 분할하기 전까지 주가가 올랐고요. 분할하고 나서는 조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S&P 500 편이 그게 12월이었죠. 그것 때문에 11월 그때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메타가 6.9%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을 좀 많이 했는데 4.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뭐 다른 것들은 없었고 PNG 같은 그 필수소비재가 그 IT나 반도체, 자유소비재가 하락하는 동안에 선방을 하면서 2.1%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익 추정치 측면에서 보면은 특별한 거가 없습니다. 지난주 전체적으로 0.1%가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다고 했는데 크게 뭐 상향 조정된 거로 보면은 테슬라가 여전히 0.7% 주간 단위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엔비디아가 1.9%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때 좀 자세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TD로 보면은 S&P 500이 1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12개월 포드 EPS는 6.4%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이 PER 기준으로 보면은 17.9배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18배를 넘었다가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17.9배, 18배를 뚫고 좀 내려왔고요. PBR은 4.3배를 기록을 하고 있고 ROE는 23.8%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PER로 보면은 애플이 27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7배, 구글 19배, 아마존 50.7배, 메타 12.3배, 테슬라 57.4배, 엔비디아 35.6배.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섹터 흐름 보면은 섹터 로테이션이 약간 짧게 나타난 지난주였는데 그간 왜 IT나 경기 소비재 그리고 그 일부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주도 종목들이 강했었는데 지난주 한 주 그런 주도 종목군이 좀 조정을 받고 필수비재나 유틸리티, 에너지 이런 섹터의 대표주들이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홈빌더가 마이너스 5.6, 예, 커뮤니케이션이 마이너스 3.3, 예, 소재가 마이너스 2.45.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 대비 좀 많이 온다했네요. 예, 시장이 1.2% 빠지는 동안 이런 그 소재나 커뮤니케이션, 홈빌더가 그 낙폭이 컸고요. 특히 이제 홈빌더는 다시 좀 금리가 지난주에 이따 보시겠지만 10년물 금리가 꽤 많이 또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금리에 민감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이렇게 보고 뭐 이 추세가 계속된다 이렇게 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약간 오른 거에 대한 부담 또는 경계 또는 차익 매물들이 그 주도 업종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반면에 그 반대쪽에 이제 필수비재, 유틸리티, 에너지 이쪽 이제 가 좀 선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미국채 10년물 보시면은 지난주에 14bp 정도 올라서 2.97%까지 올라왔습니다. 약 3%좀 턱 밑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시장이 약간 요거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앞에 성장주의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8bp 정도 올라서 2.56% 기록을 했고요. 실질 금리는 명목금리가 더 많이 오르면서 0.42%를 기록했는데 주간 기준으로는 6bp 정도 상승을 한 수치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마이너스 0.26%, 주간 기준으로 15bp 정도 올랐고요. 지난주에는 그 10년물 장기채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물인 2년물은 1bp가 오히려 빠졌는데 장기물이 14bp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 차는 15bp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요즘 보면은 금리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모습이어서 약간 심리적으로 주가가 올라온 이후에 약간 좀 불안해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좀 느낄 수 있고요. 무디스의 AAA 등급 채권이 4.08% 기록했는데 이거는 뭐
장기 금리 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1bp 정도 변동이 있었고요. BAA 채권은 5.12%를 기록했는데 4bp 정도 빠져서 이것도 뭐 그렇지 회사채 쪽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좀 위험한 채권, 정크본드 등급의 하이힐드나 하이힐드 스프레드 쪽 보시면은 지난주에 32bp가 올라서 하이힐드는 7.58%를 기록을 했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20bp가 올라서 4.45%. 근래 들어서 계속 빠지다가 지난주에 좀 많이 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금리 수준을 보면서 예, 지난번 6월 14일 날 3.47% 금리가 고점 찍고 예, 그러고 6월 16일 날 15일 날 FMC가 있었죠. 그때 이제 75bp 인상하고 오히려 이제 16일부터 주가가 바닥치고 강하게 반등 들어올 때 금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빠지면서 예,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그때 2.7까지 빠졌었죠. 예, 2.7도 갔었고요. 2.7 밑에 이제 2.6%대까지도 살짝 한번 깼다가 맞습니다. 그러고 다시 이제 금리가 한 2.89 정도 반등이 들어오면서 이 정도 금리에서 S&P 500이 4,300, 예, PR이 18배.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뉴트럴한 수준으로 돌아왔고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리가 더 가파르게 이제 빠지든지 그죠? 예, 거기에 영향을 주는 유가가 더 좀 빠지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보면서 시장이 그 향후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일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대로 이제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2.97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주식 시장이 영향을 좀 받는 분위기고 예, 뭐 긍정적인 면은 금리가 고점을 치고 지금 떨어진 거 하이힐드도 한 거의 9% 갔다가 예. 지금 7.58이니까 예, 확실히 금리 고점은 예. 찍었다라고 이제 보이고 그죠. 상승 추세는 뭐 CPI도 그렇고 예. 꺾이긴 꺾였는데 예, 좀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려면 예, 좀 더 가파르게 좀 빠져줬으면 예, 예, 그런 기대가 있지만 원래 이렇게 바로 안 빠져요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월 21일 날 FMCA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추석도 그 전주에 있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기서는 조금 이제 박스권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상품 시장하고 지금 뭐 달러 인덱스 이쪽은 또 어떻습니까? 예. 뭐 유가 같은 경우는 그 90불대에서 왔다 예. 갔다 하는 수준인데 지난주에 1.4%가 주간 기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90.8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 카운트는 크게 변화가 없이 그냥 601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구리도 뭐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저점에서 조금 반등한 상태로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3.6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당. 주간 기준은 0.3% 올랐고요. 외환 시장 조금 봤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보시면은 최근 10년 내 최고치입니다. 예, 너무 강해요 달러가. 108.2인데 예. 이 달러 인덱스의 그 구성을 보면은 구성 바스켓을 보면은 예. 유로가 50% 정도, 5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옌이 14%, 그리고 그 어디냐 파운드가 한 12%, 그리고 뭐 스위스 프랑이 뭐 한 4%이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바스켓에서 주요한 통화들의 움직임을 한번 봤어요. 예. 뭐 우리나라 원달러도 지금 굉장히 그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지난주에도 2.6%는 뭐 1,335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만의 현상이냐 아니면 전 세계적인 현상이냐를 좀 보기 위해서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는 주요 통화들을 좀 봤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전부 다 지금 달러 대비 거의 모든 통화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거기 그 달러 통화 표시한 거 보면은 EUR USD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앞에 있는 게 그 가치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그래프가 하락을 하면은 그 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건데 지금 달러 대비 유로 가치도 지금 10년 내 최저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 2014년 초에 1,400원 정도까지 갔었네요. 예. 1,400원이 지금 1,000원. 그러니까 아니, 1.4가 1.3 그렇죠. 예, 이제 1.0 그렇죠. 예, 달러 대 이제 예. 1대1 1대1 돼버렸다는 거죠. 그만큼 엄청 지금 유로화도 달러 대비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USD JPY 뭐 이렇게 됐는데 요건 이제 반대로 올라가는 게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엔화도 역시 10년 내 달러 대비 굉장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GPB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2020년에 저점을 찍었다가 지금 현재 그 저점을 경신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역시 10년으로 보면은 최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스위스 프랑 보면은 이 통화만 그 달러 대비 좀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그 스위스 프랑 보면은 그게 앞에 이제 달러인데 달러가 오히려 스위스 프랑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 전체 통화 그 DXY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에서 스위스 프랑은 4%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그 유로라든지 파운드라든지 저페니스 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세니까 스위스 프랑이 아무리 뭐 그 달러 대비 강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DXY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프랑이 왜 이렇게 강세인가 이렇게 좀 그 뉴스를 찾아봤는데 아주 뭐 그냥 뭐 디테일한 건 아니고 다들 지금 유럽 에너지 위기 하잖아요. 네.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스위스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대요. 그래서 그 물가도 굉장히 안정돼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실제로 물가 지표를 찾아보니까 6월 CPI가 YOY로 2.9%밖에 안 됐어요. 다른 데들 뭐 두 자릿수나 이렇게 가는 데들도 많은데 여기는 2.9%로 상당히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보이고 있어서 이 영향으로 또 그 달러 대비 강세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스위스 프랑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 더불어서 스위스 프랑이 강하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통화가 상당히 달러 대비 약세인데 우리나라면의 문제는 아니고 대부분 통화들이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어느 정도의 좀 기조적인 현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달러 대비 또 강한 통화 한 나라 더 있잖아요. 예, 중국인데요. 중국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선방하고 있는데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또 네. 많이 약해졌죠. 한 6.8까지 가죠. 네. 그래도 10년 내 최저치는 아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또 어디입니까? 러시아 루블. 이제 예,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 강세를 보이는 예. 루블은. 두 나라 공통점이 있긴 한데. 예. 그리고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네. 뭐 S&P 500하고 비슷하게 한 1.4% 정도 빠졌고요. 네. EPS가 1.3%가 빠졌는데 한국전력이 이게 뭐 거기는 1개월 포워드 EPS가 8.6% 늘어났다고 보는데 이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수치가 좀 왜곡이 됐는데 그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 정도 일주일 새 EPS 추정치가 상향이 됐는데 실적도 잘 나오고 또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치도 좀 상향 조정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 주가는 그동안 그 IT 특히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좀 약했는데 삼성전자가 1.7% 올랐고 하이닉스가 3.3%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영향을 좀 받아서 좀 빠졌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가 7.3%, 8.4% 그 오른 거에 대한 경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이익 전망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전하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크게 대비가 되고요. 다른 그 주요 종목들의 이익 전망치는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YTD로 우리나라 코스피가 16% 정도 빠져 있고요. EPS는 7.5% 정도 하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8월 19일 기준으로 PER이 9.96배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PBR이 0.93배에 거래가 되고 있고 ROE는 9.32%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PER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9.7배, LG엔솔 83배, 하이닉스 7.6배, LG화학 16배,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각각 30배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5, 6배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고 KB금융 4배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이쪽이 이제 이슈가 있었지만 그 멀티플 5, 6배 여전히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빠질 놈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나머지 IT,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PBR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 하단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 금리하고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은 지난주에 그 국고채 10년물도 한 3bp 정도 올라서 3.31%를 기록을 했습니다. 3년물은 3.20%, 그래서 2bp 정도 올랐는데 장단기 금리차는 10년 마이너스 3년 기준으로 해서 11bp 정도 플러스 기록을 하고 있고요. 증시 주변 자금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0.4조 늘어서 55.2조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신용융자도 0.2조 원 늘어서 19.4조 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래대금은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금요일로 보자면 그 주간 기준으로 1.3조가 빠져서 13.8조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가 7.1조, 코스닥이 6.6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거래소가 지금 한 1,900조, 예. 코스닥이 한 350조. 예. 그렇게 코스닥 비해 가지고 거래소의 시가총액이 거의 6배, 예. 5배에서 6배인데 거래 대금은 7.1조, 6.6조 예. 거의 예. 비슷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신용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신용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신용도 비슷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시총에 비해서 그 신용이나 거래가 되게 예. 많다라고 보면 되죠. 예. 종목 수도 비슷하지 않나요? 거래소 종목 수가 그 코스닥이 더 많을 거예요. 예. 코스닥이요. 거래소 총 2,400개가 넘는데 예, 한 예. 2,600개 되는데 예. 거래소가 2,400개. 헷갈리네요. 한 200개 정도 많지 않을까요? 예. 코스닥이? 코스닥이. 예. 그렇죠. 저도 코스닥이 많은 걸로 네. 기억합니다. 맞아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코스닥이 보면 종목도 많고 아무래도 이 처음에 코스닥 만든 이유가 예. 약간 이제 벤처기업 성격 회사가 올라오고 거기서 이제 어떤 좀 사이즈가 커지면 그죠? 예. 또 거래소로 넘어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상장할 때 거의 코스닥으로 많이 상장을 예.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의 종목 수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좀 여담입니다만 우리나라가 그 사이즈에 비해서 종목 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네, 미국이 한 8,000개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러셀, 예. 예. 그 코스피가 지금 2022년 4월 기준으로 예. 927개, 예. 코스닥이 1,465개. 그래요. 네, 500개 그러니까 정도. 2,300개, 2,400개 딱 정도 되는데 코스닥이 예. 한 40% 더 많네요.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이제 44트릴리언 정도 네. 되는데 우리가 2트릴리언 정도 네. 보면 한 20배가 넘잖아요. 미국 그렇죠. 시장. 그런데 이제 종목 수로 보면은 사실 엄청 많은 거네요. 예,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코스피의 12개월 포워드 EPS가 지금 주간 단위로는 1.3% 빠졌고 예, 그 연 단위로는 지금 7.5% 빠졌다고 예. 돼 있잖아요. 근데 요 부분이 그 확실히 그 지금도 그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한 235조 정도 될 거야 아마. 예, 네. 그 과거에도 보면 약세장에서는 보면 EPS가 하향 조정이 되고 예, 그동안에 제가 30년 동안에 우리 시장의 강세장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항상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어닝이 나올 때 예, 그럴 때 시장이 되게 강했었더라고요. 그게 예. 2017년, 네, 16년, 17년이 딱 그런 장이었고 2009년, 10년 그때 금융위기 터지고 2009년에 대한 이익 예상치를 확 낮춰놨는데 2009년도에 되게 좋게 나왔잖아요. 2020년, 21년도 마찬가지였고 코로나 때문에 확 낮춰놨더니 예. 오히려 올라왔었고 그런데 2009년, 10년 그때 당시에도 2011년, 12년 다 계속 어닝이 증가한다라고 예. 예상을 했다가 2011년부터 뭐 미국 신용 등급 강등, 뭐 남유럽 위기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익이 꺾이기 시작했었고요. 예. 이익이 꺾이면서 2011년, 12년, 13년 계속 내년에는 좋아질 거야라고 예상치를 높게 잡았다가 예. 1분기, 2분기 흘러가면서 또 주가가 질질질질 흘러내려갔던 이유가 결국은 그 예상치를 못 맞췄더라고요. 예. 지금 연초 대비 한 7.5% EPS 하향 조정이 됐다는 얘기고 예. 거기서 이제 주요 종목들 보니까 삼성전자가 한 6% 예. 이익 하향 조정됐고 하이닉스가 15% 하향 조정됐고 네이버가 21% 예.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이제 LG전자 마이너스 21% SK텔레콤 52% LG생활건강 뭐 32% 예. 예, 요렇게 돼 있고 뭐 예상치를 상회하는 게 보면 삼성바이오가 31% 예. 상향 조정됐고 SDI 24%, 기아가 24%,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뭐 101%, 예. SK가 57%뭐 이런 식이 돼 있고요. 내년도 지금 올해 코스피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236조거든요. 예. 연초에 250조 가까이 예상했다가 지금 236조고 내년도 예상치가 257조예요. 예, 내후년이 295조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올지는 예. 보통 우리가 예상치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년도 PER로 보면 얼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예상을 많이 하잖아요. 예. 12개월 포워드 EPS가 얼마니까. 근데 실제로 이 추정치가 그렇게 맞지 않으면 주가가 예. 계속 이렇게 하향 트렌드를 갖게 되고 그 애널리스트는 예. 이제 실적 발표되는 거 보고 또 이익 추정치 뒤늦게 좀 하향 조정하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이 EPS가 7.5% 정도 빠졌는데 앞으로 3분기, 4분기 또 하나 긍정적인 점은 수출이 계속 좋아요. 예. 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수입이 좀 수입 물가가 유가 때문에 높아서 그런데 긍정적인 면도 여러 가지가 지금 혼조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우리가 주식 시장이 코스피는 지금 한 2,600이 딱 피거 포인트니까 예. 그 부분을 강하게 이제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또 미국 S&P 500이 또 4,300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 이익 조정이 예.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서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추세적으로 주가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계속 상향 조정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예. 그쪽에서는 그런 구간에서는 이익 조정치를 보면서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변곡점에서는 우리나라가 특히 시클리컬을 하기 때문에 이익 조정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에서도 사실 주가는 미리 빠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먼저 반영한 측면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뒤늦게 이익 추정치가 빠진다고 해서 여기서 주식을 팔아버리거나 하면은 나중에 실제로 그 얼마 후에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는 순간에는 이미 주가는 올라 있는 경우가 많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업종별로 섹터별로 종목별로 이런 어떤 성격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당분간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 되게 확실하게 이 물가 상승을 훨씬 웃도는 예. 그런 이익 상향 조정되는 기업이나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별해서 움직일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는 어떻게 보면 매크로에 의해서 시장 자체가 이제 빠지는 예. 그런 부분도 많았었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매크로가 안정되니까 되게 차별화돼서 움직이잖아요. 예, 그죠? 예. 그 차별화돼서 움직이는 포인트는 확실히 개별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예. 여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